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박상민 씨의 목소리를 잠깐 들으셨죠? 다 까닭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28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아마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네, 전화가 가잖아요. 02로 뜨는. 이번엔 제대로 해주실 거죠? 네. 자, 고객님 라디오 들으십니까? 네, 잘 됐습니다. 어느 채널 들으십니까? 네, 저 YTN 라디오만 듣습니다. 네, 어떤 프로 좋아하십니까? 1시부터 나오는 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이슈 앤 피플. 그 듣습니다. 발음이 세네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거예요. 저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슈 앤 피플 기억해 주십시오. 박상민 씨가 다 도와달라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자, 2부의 첫 코너는 이거죠. 아웅. 다운.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에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를 폭파한 이후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네요. 네, 오늘자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김 위원장이 전날 북한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사진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앞에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지도가 블러 처리라고 하죠. 네. 흐리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긴 한데 네. 자세히 보면 서울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뒤로는 큰 대형 화면이 하나 잡혀 있는데 네.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고요. 네. DMZ와 비슷한 위치로 굵은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아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 서울을 공격할 계획 같은 걸 논의하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진이었고요. 네. 이러한 사진과 함께 통신은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외국 그리고 적국이라고 지칭하고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동족이라는 쓸데없는 인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통일이라는 비이성적인 사고도 없애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와 평가 등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하여튼 북한의 지금 그 하는 행동이 예사롭지 않은데 과거에도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는 불바다 발언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걱정되는 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제 가정 질문에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거의 없었다는데 이 소식 좀 충격적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보 의식 조사 결과인데요. 네. 최근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네네. 작년 6월에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남녀 1,200명 그리고 국방안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네. 모른다는 점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에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네. 이라는 질문에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3.9%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같은 물음을 던졌던 2014년에는 22.7%, 2020년에는 20.9%였던 것에 비하면 네.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7.3%, 그리고 가장 많은 응답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48.2%였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애국심의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10명 가운데 2명도 내가 싸우지 않겠다고 답한 건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만약에 다시 조사한다면 이게 더 올라갈지 그러니까. 아니면 더 예, 낮아질지 예, 예.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합니다. 이현웅 예.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워낙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예. 가정을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교관이었다면서요. 예, 조교. 조교였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필요한 곳에 있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아. 그게 만약에 방송국에서 해당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쓰임이 더 크다면 여기서 저는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아. 있을 예정이고요. 네. 네. 만약에 전장이 더 필요하다면 나가야겠죠. 와, 멋있다. 최수영 씨께서는요? 저는 시니어 입대도 환영하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올해 특히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죠? 근데 한강 작가의 작품이 그동안 교과서에 쓰이고도 저작권료 지급이 안 됐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교과서 11건을 비롯해서요. 최소 34건 학교 수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정작 그동안
저작권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줄여서 문저협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네. 이 문저협 측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서는 권리자의 개인정보 그리고 수령 동의가 필요한데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건 한강 작가뿐만은 아니었는데요. 네. 네. 최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총 104억 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어이구, 많네요. 나타났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수령되지 않고 5년이 지나게 되면 협회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데요. 따라서 징수만 확대하고 배분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9월에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장강명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요. 결국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그렇구나. 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저협이 분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문체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까지 해야 된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방송인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되냐면 물론 오래전에 녹화가 돼서 재탕삼탕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어쩌다 보면 돈이 들어오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지만 그쪽에서 알아서 잡아준다는 네. 거잖아요. 체크가 된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랑은 작가는 또 시스템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네. 문제네요. 네. 자, 다음에 이제 해외 전쟁 소식인데 이스라엘이 이른바 저항의 축 지도자를 연이어 사살하고 있는데 이번엔 하마스의 또 새로운 수장이 사망했다고요? 예, 하마스의 지도자 시누아르가 사망했습니다. 네. 이 시누아르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 작전을 주도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 7월 말에 이스마엘 하니에가 암살된 데 이어서 네. 하마스의 수장으로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시누아르는 사실 그동안 대원들 앞에 모습을 크게 드러내거나 뭐 공식 메시지를 거의 내놓지 네. 않으면서 네네. 유령과 같다 이렇게 네. 불리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1년 동안 추적한 끝에 어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에서 시누아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이번 암살이 하마스의 사악한 통치 쇠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 라고 말했고요. 이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반면 이란이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보죠.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고가 벌어진 후 연세대학교는 공정성을 해칠 만한 유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 수험생의 양심 고백이 나와 주목받고 있네요. 네, 사고 이후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모여서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20대 A씨가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30분 전에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세문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사실은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고 하는 해당 수험생이 밝혔다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 수험생도 현재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나 감독관이 문제지를 미리 배부했다라는 실수를 알아채고 고사본부와 연락을 하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때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했고 고사장 밖으로의 이동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어머. 스마트폰으로 문제 관련된 개념을 검색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생각은 그럴 못 수 예, 했는데. 현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A씨는 연대 측 주장과는 달리 시험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아무래도 상황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네. 어제 기준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이 10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연세대 측의 추가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우리 네.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걸 찍어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보냈나 이것만 검색, 생각했는데 개념을 검색했다. 그럴 수도 와, 있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있죠. 없죠. 배제할 수 네. 없죠. 네,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 연예계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해서 세계적으로 인기 보이그룹 된
원디렉션 출신 리암 페인이 사망했다고요? 예, 네. 뭐 원디렉션 많이 잘 아실 겁니다. 2010년에 한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됐고요. 런던 올림픽 2012년 때 폐막식 무대를 장식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보이 그룹입니다. 네. 2015년 이후에는 단체 활동 중단하고 솔로 활동만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 리암 페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아르헨티나 한 호텔에서 사망을 했고요. 현지 시각 16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아이고 38세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세상에. 네, 미국의 한 연예 매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리암 페인이 최근 몇 년 동안 알코올 중독 또 약물 중독, 정신 건강 문제와 싸워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진행됐던 한 팟캐스트를 보면 리암 페인이 직접 본인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호소한 내용이 있어서 아. 그 부분도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리암 페인의 사망이 의도적인 것인지 사고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원인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해당 호텔 주변에는 팬들이 모여서 추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NS에도 뭐 믿을 수 없다라는 글과 함께 애도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아웅다웅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하면 가능한 한 전투에 참전하겠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13.9%에 불과하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 정부는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것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국토 방위를 가리키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몇 글자입니까? 보통 세 글자로 네. 예, 부르죠. 네. 세 글자. 세 글자. 네. 영과 날 못.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적국의 침략을 받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제 법에 규정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민간인의 그 비군사적 국토 방위를 이제 일컫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비군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예비군은 이제 그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훈련 받는데 이건 전 국민이 사실 받고 그리고 이게 이제 20세에서 40세까지 남성은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훈련은 늘 진행됩니다. 늘 진행되는데 이 훈련이 진행될 때는 사이렌이 울리고 전 국민이 참여하죠. 그리고 옷을 입는데 과거에는 이제 황색 옷을 입었는데 요새는 청록색 옷을 같이 겸해서 입어요. 하고 사이렌이 울리죠. 국민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것을 위한 훈련입니다. 네. 이것을 위한 훈련. 아하, 예. 알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은 무료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역시 무료. 정답 보내실 수 있는 창고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진우션의 말해줘 듣는 동안에 주시면 되고 이현웅 아나운서는 얼렁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